한국거래소에서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상장 기업을 늘려가고 있는 만큼 저희도 자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부터 해서 전반적인 한국거래소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이민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까지 봤더니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합치면 한 62개 정도 네네, 상장이 맞습니다. 됐더라고요. 목표치에는 아직 좀 미달하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한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먼저 이제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많았었던 바이오 기업, 새롭게 상장한 기업 중에서 펩트론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네.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펩트론은 이제 펩타이드라는 것과 이제 약효 지속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펩타이드는 이제 2개 이상의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특정한 순서로 연결되는 형태를 이제 조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최호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LG 생명공학 등을 거쳐서 지금 펩트론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상장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일단 약효 지속성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기존 처방약의 어떤 그 투약 횟수를 좀 원래는 되게 넓었다면 이 의약품을 통해서 좀 더 좁아지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그 최호일 펩트론 대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그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인터뷰를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당뇨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제 그 약효 지속성 의약품 당뇨 치료제인데요. 지금 2주 제형입니다. 제품을 설명하면 2주에 한 번씩 그 주사를 맞는 형태입니다. 개발 단계는 지금 임상 2상을 마치고 지금 3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최호일 그 최대 주주 지분이 한 72만 주 정도 되고요. 네. 그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이제 82만 주, 전체에서 한 12.63%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KOFC 일자리 창출 펀드 등 그 벤처 관련 지분이 총 한 117만 주, 18.08%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주 지분보다 벤처금융 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어쨌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의약품을 굉장히 이제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벤처금융이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영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좀 남아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한테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한 23만 주 정도 있는데 전체 한 3.6%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좀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적자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8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5억 원, 당기 순손실도 5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웅제약의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제네릭 의약품, 특히 이제 전립선 암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좀 더 이제 성장성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는 22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주관사가 이제 NH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펩트론 같은 경우 이런 성장성에 주목을 받아서인지 청약 경쟁률이 그 1093대 1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자 기업이고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이 지금 1조 4천억 원 몰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그 16,000원대로 지금 공모가 밴드 최대 12,000원대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흥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모 자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연구 자금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대표는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민재 기자가 적자 얘기도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적자가 나더라도 기술 개발이 한번 빵 터지면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또 업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서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업종이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이 기업은 저희가 그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 전 잘 기억이 없네요. 네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그렇죠. 저는 되게 생소하네요. 일단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이제 짐작이 안 되는데 예.
일단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주관사 NH투자증권하고 하나대투증권이 최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제 상장사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슈몰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연어의 이제 생식 세포에서 추출한 이제 재생 물질, PDRN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상품으로 리주라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 병원 수가 한 600개 정도 될 정도로 지금 이제 흥행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것이 이제 힐링 필러라 그래서 이제 힐러라는 이름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피부가 뭐 좀 스스로 노화되고 이제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좀 일깨워주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특히 좀 재밌는 점은 눈 주위에는 아무래도 뭐 필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놓게 되면은 좀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눈 주변에는 필러를 놓지 않게 돼 있는데 예. 힐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눈 주변 같은 경우에는 힐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힐러 제품 말고도 점안제라 그래서 이제 눈에 넣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절 주사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뭐 점안제나 이제 관절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빠르면 2016년 정도에 이제 개발을 좀 완료해서 시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이 248억 원, 영업이익이 114억 원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산 연어만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경쟁사들이 들어올 여지는 굉장히 적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신기한 점은 신주가 213만 주 그리고 구주가 12만 주인데 정상수 대표의 지분이 전체 다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작은 물량이라서 사실 구주 매출을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적절한 물량 선에서 일단 조율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장사다리 펀드 등 이제 역시나 벤처 캐피탈 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공모가가 5만 5천 원으로 밴드 상단을 초과했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728대 1로 흥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장을 좀 고려했었지만 올해 좀 이런 의약품의 허가 같은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올해 상장을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중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이 할 사업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 2년 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강릉에 이제 부지를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공장을 신축을 하는 이제 증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공모자금 관련해서 좀 대표 인터뷰를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당사는 이번 IPO 이후에 PDRN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더 강화할 것이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공모자금의 활용은 제2공장을 설립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며 더불어 신제품 개발들을 좀 더 신속하게 이루는 데 활용되고자 합니다. 사실 바이오다 보니까 뭐 기술에 대해서 저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 확 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만은 업종 자체의 메리트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또 기업들의 경쟁력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 경쟁률도 참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뭐 바이오 업종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기업도 하나만 더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로지시스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뉴스 통해서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로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사에 있는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같은 상장사로서는 이제 한국 컴퓨터, 한네트, KCT 그리고 KCS 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산 장비 유지 보수나 아니면 ATM 기기 등을 이제 관리하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최근에는 아무래도 보안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20억 원, 영업이익은 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재밌는 점은 중소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공공기관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돼서 참여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20억 원 미만의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한 300억 원 시장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 한국 컴퓨터 지주가 한 602만 주 정도로 64% 최대 주주니까요. 그 부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공모자금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대표 인터뷰를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먼저 공모자금으로는
보안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미 호성 경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기계 경비 사업에도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네트 계열사를 통해서 먼저 그 기계 경비 사업에 진출한 이후에 더 크게 그 회사를 키울 생각입니다. 역시 시간이 갈수록 IPO 시장에 대한 일반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오늘도 이렇게 3개 기업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